자, 오늘은 이제 경매학개론 중에 하나죠.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경매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경매를 정말로 잘하고 싶다. 경매,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요. 경매를 잘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첫째,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끈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돈이란 걸 만들려면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아니면 자영업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을 하든가 자영업을 하든가. 그죠? 회사 사장님은 자영업자죠. 어쨌든. 물론 이제 대규모의 대기업도 어찌 보면 자영업이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이제 남에게서 월급을 타든가 내가 주인이 되든가 뭐 이런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길에서 부자라는 어떤 종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직장인들은 월급이라는 매개체가 있을 것이고 이제 자영업자 즉 사업가들은 이제 어떤 사업 소득이 자신의 이제 부자가 되는 어떤 기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극단적으로 잘 되면은 월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그래서 절대 부자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커지면은 커진 대로 많이 벌리고 자기 거기 때문에 그나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혹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은 어떤 독자적인 재테크가 없어도 이 소득 자체가 너무 팍팍팍 벌려버리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식이다. 그런데 요렇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사업가에서 사업이 막 팍팍팍 잘 되는 사람보다는 약간 뭐 그저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는 이 부자로 흘러가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나마 투자로 이제 각광받는 거가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인데 주식과 부동산인데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얘기 듣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큰 돈 번 얘기는 최근에도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인 부동산은 이제 소매 시장이라서 일반인들은 조금 힘들고 사놓고 지금과 같은 이상한 어떤 그 정권과 이상한 정책이 만나면 물 만나듯이 돈이 쏟아지겠지만 또 이제 안 그런 정권,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부동산이 내렸어요. 박근혜 정권 때도 조금 요만큼 올랐었어요. 조금.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 속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시사철 돈 버는 수단은 경매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사시사철 돈 버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렸다 올랐다 이런 흐름, 소매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소매에서 돈 번 얘기를 들어도 내가 소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흐름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크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일반 소매 시장에서 돈 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도매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조금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경매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이 경매를 할 때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경매를 하려고 해도 경매에 무엇을 공부할 건지도 헷갈리죠. 그 다음에 경매에서 어떤 종목을 살 걸지도 헷갈려요. 남들이 주택 그러니까 이 주택만 사야지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됐죠. 주택이란 관문을 탁 기둥을 세워놓으면 그래 휙 물처럼 돌아서 그럼 내가 상가 살게. 네 혼자 실컷 주택 막아봐라. 나 상가 살 테니까. 제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종부세를 2,500을 한번 딱 내고 쇼킹했어요. 그런 이후부터 있는 이제 물건들을 처분하면서 상가로 전환했죠. 그런 어떤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주택이 더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임대 사업자로 전환시켜서 종부세에서 빠진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 눈에는 또는 제 귀에는 딱 들어보면은 황당한 소리들이 있는 거죠. 황당한 소리들. 안 믿어지는 소리.
이건 누가 딱 들어봐도 거짓말 같은 소리. 이런 게 나한테는 들리는데 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거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야. 문제의 시작은 바로 요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 딱 들어와서 경매로 돈 버는데 관련된 지식이 있을 거고, 돈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지식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나 해도 그렇고, 실용적으로 뭐 인간의 실용성에 즉각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가 있고, 요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정도의 인테리어도 있는 거죠. 우리가 쌀 같은 거, 이게 주식을 못 먹으면 죽지만, 딱 간식 같은 존재도 있고, 주식 같은 존재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자, 이거를 좀 판단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 사장들이 하는 말도 막 그냥 오염된 홍수처럼 막 그냥 정보들이 오염돼서 막 쏟아지죠, 자기 귀에. 그거에 대해서도 선별하는 지혜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이 어떤 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사놨더니 얘가 불이 나버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모르겠다, 이게.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제가 이제 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부동산 쪽도 그렇고, 주식 쪽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기꾼들을 걸러내는 지혜와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도 별로 없고, 그죠? 자, 이런 게 제일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든, 아니면 시작한 후든, 내가 경매를 어떤 거를 공부할 것이냐, 경매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먼저 취득할 것이냐, 경매를 할 때 투자의 스타일은 어떻게 갈 거냐, 그 다음에 또 뭐 공투를 할 거냐, 개인 투자를 할 거냐, 투자의 스타일은 장기를 할 거냐, 단기를 할 거냐, 종목은 아파트를 할 거냐, 빌라를 할 거냐, 또는 토지를 할 거냐, 다가구를 할 거냐, 오피스텔을 할 거냐, 상가를 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판단들이 되게 다 판단이죠. 그 다음에 평이한 임대차 사건을 할 거냐, 특수권리 분석이라고 불리어진 걸 할 거냐, 지분 경매를 할 거냐, 뭐 할 거냐 등등도 갈라지죠. 그러니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혼동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이 동네는 부동산이 팔려요, 안 팔려요?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일 거냐, 긍정적인 이득을 받아볼 거냐, 긍정적인 선에서 그칠 거냐, 장밋빛으로 오해를 할 거냐, 또는 그죠? 그러니까 뭐 배울 것들이 너무 많고, 지식도 너무 많고, 분간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어떤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이 옳은지 참인지 진짠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 이건 진짜 같아, 이건 거짓 같아, 이거는 과장이야, 이거는 허황된 과장 광고야, 이거는 사기 광고야, 요건 말은, 이 업자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이구만, 이거는 좀 그럴싸한 말인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게. 그러면 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를 판단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선택?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선택이라는 걸 하시는데, 그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가 유입을 되고 그 정보로 선택을 하죠. 자, 이때 어떤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진위 판단.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틀린 거냐, 어떤 게 100점짜리 정보고 어떤 짜리는 빵점짜리고 어떤 건 50점짜리 정보냐, 이거를 판단하는 어떤 머리를 먼저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경매 바다의 홍수 속에서 낙엽처럼, 하나의 그 나뭇잎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다니는 존재에 불과해지지, 막 어떤 탁 내가 뿌리를 받고 이렇게 버티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경매를 본격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떤 모든 앞으로 쏟아 들어오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 갈등의 순간들에서 내가 올바른 거와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없는데요. 예, 없을 겁니다. 자, 당연히 초짜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귈 때는 10대 때 보면 불량 청소년들 보면 지들끼리는 전부 다 좋은 친구죠? 집에서 부모가 나를 이해 안 해줄 뿐이지, 이 친구들하고 만나면 너무 편한 거죠? 대화도 잘 통해. 내가 무슨 본드를 빨고 싶은지도 알아. 그런 걸 알아. 너무 내가 본드를 빨면서 겪은 고통을 얘도 앞에서 토르려고 해. 우리는 동질감이 있네. 이렇게 이해하는 그 머리 수준은 안 되고, 이왕에 경매의 언저리까지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는 자질은 일부는 갖춘 거죠. 그렇다면은, 딱 생각하기에, 지금부터는 내가 되게 조심해야 되겠어. 모든 정보들에 있어서, 반드시 선별을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무장을 탁 하고 머리에 딱 채우고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글 읽어보듯이 방송 보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머릿속에서 방어막이 이게 딱 이 초병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정보가 여러분의 머리를 치고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될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 대성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매학이죠. 이거는 경매를 어떻게 잘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